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밤리나입니다. 저는 지금 잠시 1차 한국에 들러있는 상태인데요. 원래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거주를 하고 있고 이전에 한국에서도 직장 생활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2020년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께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외국계 대기업 면접에 임하는 마음가짐, 그리고 마인드 컨트롤하는 방법, 또 면접관에게 절대 기눌리지 않고 내가 준비한 말은 적어도 다 하고 나올 수 있는 팁을 공유해 드리려고 해요. 긴장되는 이 상황을 초월해서 제 페이스를 유지를 할 수 있는 소소한 팁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해당 사항은 굉장히 개인적인 부분이어서 여러분께는 저에게 작용했던 만큼 효과가 없을 수도 있고요. 혹은 전형적인 한국 대기업에는 잘 맞지 않는 자세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런 생각의 전환을 통해서 굉장히 면접에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께서도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는요. 면접관에게서 친숙한 요소를 찾아내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면접은 제가 처음 가보는 장소에서 처음 보는 사람들과 만나는 자리잖아요. 당연하게 긴장이 될 수밖에 없고 제가 왠지 위축될 수도 있단 말이죠. 너무 소심해져서 할 말도 못하고 나오는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이 자리에서 편안함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쉽게는 면접관을 만났을 때 그가 입고 있는 뭐 넥타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헤어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거에서부터 친숙함을 찾아내는 거예요. 저거 타이 우리 아빠가 자주 매는 스타일인데. 이렇게라도 내가 이미 뭔가를 알고 있는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아마존 코리아 면접을 볼 때 면접관님이 굉장히 제가 아는 언니랑 닮은 거예요. 특히나 여기 뭐 코 옆에 있는 점이라든지 혹은 뭐 웃을 때 보조개라든지 이런 사소한 부분에서 제가 아는 사람, 그리고 특히 제가 좋아하는 사람과의 연관을 지으면 뇌에서는 그냥 나 이거 알아, 나 이 상황을 마주친 적 있고 이 사람과 대화한 적이 있어 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뭔가 조금 불편했던 것도 살짝 내려놓고 편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을 세팅을 하는 거죠. 어떤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은 면접 시간이 나오면 면접을 보기 뭐 예를 들어 5일 전부터 그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면접복을 입고 면접 상황처럼 거울 보면서 면접 상황을 연습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조금이라도 이 시간대에 이 상황에 내가 익숙해져 있고 내가 할 말을 연습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생각의 전환은요, 면접관에 대한 생각입니다. 이 면접관을 너무 무서운 사람, 나를 어떻게든 떨어뜨리고 평가하고 목을 죄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수평적인 선에 면접관을 배치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기를 나도 이 면접실만 나가면 이 회사의 소비자고 이 회사의 고객이야 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물론 저는 오늘 면접을 보러 이 자리에 왔지만 이 면접실을 나가는 순간 내가 다른 회사에 취직하면 이 회사의 클라이언트 고객사가 될 수도 있고 지금 이 상황이 아닌 이상 내가 이 회사에 을이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너무 뽑히고 싶고 이 회사에 가고 싶고 취직을 하고 싶겠지만 너무 그게 간절해 버리면은 가끔 자기의 역량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하기를 나 오늘 이 회사 어떤지 판단하러 왔어. 나 회사 여러 개 붙어서 골라서 갈 거고 이 회사 환경이 어떤지 이 회사 면접관들은 어떤지 보러 온 거야 라고 마음가짐을 그냥 가져버리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마음가짐을 그냥 배짱을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라는 말씀이에요. 면접을 하는데 내가 조금이나마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그거에 도움만 된다면 무슨 생각을 못 하겠어요? 라는 저의 생각입니다. 실제로 저의 개인적인 면접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요. 제가 대한항공 면접을 보러 갔을 때였어요. 그때 이제 단체 질문으로 요즘 관심 있는 사회 이슈에 대해서 하나 말을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제가 다니고 있던 서강대학교의 여성과 대중문화 수업에서 동성결혼에 대한 발표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솔직하게 최근에 제가 발표를 진행했었던 동성결혼 사회 이슈에 대해 관심이 있는 편이다. 면접관 분께서 진짜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이건 그럼 동성 결혼에 찬성한다는 말씀이세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뭐 사실 그 질문을 받고 동성 결혼이라는 이슈에 찬성과 반대를 할 게 있나요?
그 회사의 면접 담당자 혹은 HR 사람을 보면 그 회사의 전체를 볼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거든요. HR 분들이 그 회사의 인재상이고 결국 그와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비슷한 사람들을 뽑길 원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 팀에 우리 회사에 잘 적응할 수 있고 이런 생각에 큰 반대 없이 이 흐름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원할 텐데 저는 면접 때부터 이런 회사에 가면 제가 되게 힘들 거고 저를 갖고 있는 이 회사도 굉장히 힘들겠구나. 우리는 핏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저 스스로 하고 나오면서 면접을 잘 받든 말든 상관없이 나는 붙어도 이 회사는 안 가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 회사도 그 면접을 통해서 내가 피싱이 아닌 걸 알았고 저도 그 면접을 통해서 이 회사가 나에게 최적의 환경은 아니겠구나. 나의 잠재력을 뽐내고 일을 할 수 있는 회사는 아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회사와 면접관이 저를 평가하는 만큼 나도 이 회사와 면접관을 평가하러 왔다. 그렇게라도 마음을 한번 먹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숙박 면접 같은 환경에 어떻게 보면 적합할 수도 있는데요. 프로듀스 101 혹은 쇼미더머니 같은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가를 한다고 생각해라 입니다. 그냥 되게 긍정회로를 돌리는 거예요, 사실. 너무 긴장되고 모든 순간이 관찰되는 그런 면접 상황에서 나는 그냥 오늘 방송 촬영을 하러 온 거고 그냥 내 아이의 포텐셜을 보여주러 왔다. 여기서 오늘 이 긴장감을 즐기고 재밌게 임하다 가야지. 약간 오락 프로그램처럼 생각을 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억압되는 상황을 조금이라도 긴장을 낮추고 좀 재밌게 임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제가 화장품 로레알 브랜드 2차 숙박 면접을 갔었는데 정말 제한된 시간 안에 다음날 아침에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야 됐고 그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면접관님들에 의해서 관찰되고 계속 이제 막 뭔가를 적으시고 막 이런 환경이었거든요. 뭘 한마디를 해도 너무 신경이 쓰이고 토의를 통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긴장을 어떻게 해소를 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피할 수 없지, 즐겨버리자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프로듀스 101에서 좋아했던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잘하지 못하더라도 열심히 했던 분들이 좋은 평가를 얻었었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별거 아닌 아이디어도 되게 열심히 설명하려고 해보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보려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단체 면접을 보신다면 그 단체 면접 들어가는 사람들끼리 면접실 앞에 모여서 대기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랑 조금 말을 터고 기분 좋게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어제 면접 준비 잘 하셨어요? 잠은 좀 잘 주무셨어요? 아침 드셨어요? 정말 별거 아닌 거. 진짜 하다못해 날씨라도 오늘 날씨 너무 좋죠? 면접 끝나고 뭐 드시러 갈 계획이세요? 라고라도 말을 걸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보면 면접 가기 전에 저의 긴장이 풀려요. 그냥 웃으면서 대화를 하고 조금이라도 뭔가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그리고 어차피 같이 면접실에 들어갈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과 나의 긴장이 풀리면 이 전체적인 면접 분위기도 되게 즐겁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아마존 코리아에 저희 합격했던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같은 면접팀에서 여러 명이 합격된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그건 바로 그 면접실의 분위기가 너무 좋았고 그 팀워크가 뭔가 되게 우리 회사에 이런 분위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분위기를 가진 사람들이 이런 팀워크를 발휘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 면접 팀에 있는 사람을 여러 명 뽑은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조금이라도 같이 면접을 보시는 분들이랑 대화를 트고 분위기를 좀 좋게 만든다면 나뿐만 아니라 이 사람도 같이 채용될 수 있는 동시에 같이 채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경쟁자라고 막 생각하고 저 사람 오늘 어떻게 옷을 입고 왔나 어떤 준비를 해왔을까 이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너무 경직되지 않는 게 면접에는 본인에게 결국 도움되는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는 면접 후 마인드 컨트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정말 가고 싶은 회사였고 어떻게 얻은 면접의 기회인데 이 회사에 떨어졌다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겠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마인드 컨트롤을 하냐. 사실 20개를 지원한다면 20개 중에 제가 갈 곳은 하나인 거예요. 하나의 면접에만 끝까지 최종 합격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수많은 면접에서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하고 그거를 잘 버텨야지 그 중에 하나에 합격하고 잘 취업을 할 수 있겠죠. 만약에 떨어졌다면 정말 마음이 아프지만 이 사람이 내 아이의 이 긴 인생 중에 고작 나를 30분도 채 안 보고 나를 어떻게 평가해?
라고 그냥 자기를 지키세요. 나의 보호 창을 굳건히 하는 거예요. 나의 약간 일말의 자신감을 지키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대신에 그렇게 난 잘못한 게 없어 이런 태도로만 나가면 당연히 안 되겠죠. 조금 더 다음 면접엔 어떤 부분을 내가 보완할 수 있을까라는 면에서 그래도 그 짧은 30분 미만의 시간에 내가 나의 어떤 점을 더 어필했으면 좀 더 좋았을까라는 생각은 필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아직 못한 말이 있으면 어떻게라도 더 말하고, 미흡하게 말한 부분이 있다면 죄송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한 가지 놓친 부분이 있는데 다시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라고 덧붙여서, 전 실제로 아마존 코리아 면접 때 이제 영어로 면접을 보다 보니까 그 스토리를 말하다가 흐름을 잃고 끝에 정작 중요한 파트를 까먹고 안 말한 거예요. 그 스토리만 말하고 그 스토리의 결말을 안 말하고 그냥 스토리가 끝나버린 거예요. 나 뭐 안 말했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막판에 혹시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아까 마저 못 말한 말이 있는데 다시 컨티뉴 해도 될까요? 라고 말을 했더니 흔쾌히 그러세요 라고 해서 제 스토리를 끝냈었거든요. 근데 그런 자세가 외국계 대기업에 특히 조금 좋게 보였던 것 같아요. 제가 한 번에 완벽하게 못한 말이 있더라도 그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가 얻어낸 거죠. 얻어내서 또 제 자신을 어필한다는 점이 또 아마존에서는 되게 좋게 봐주셨던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면접에 떨어지셨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정말 가고 싶은 회사였나? 저는 조금 극명한 스타일이긴 했어요. 외국계를 꼭 가야 하는 성격이며 좀 할 말은 꼭 해야 되고, 무슨 비효율적인 시스템이 있을 때 왜라고 항상 질문을 해야 되는 성격이어서 일반 좀 전형적인 한국 대기업에서 그냥 원래 이래요 라고 저한테 설명을 해버리면 전 굉장히 답답하고 약간 화가 났어요. 왜 내가 아무 이런 설명 없이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에서 일을 해야 되지? 이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취업 때가 되니까 너무 불안한 마음에 그냥 무작위로 뜨는 대기업을 다 지원했어요. 내가 들어본 대기업이면 다 써봤어요. 그냥 어떤 부서에 가고 싶은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그 회사가 어떤 일을 정확히 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도 내가 이 정도 스펙이면 여긴 넣을 수 있지 않을까? 서류 정도는 합격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계속 생각 없이 넣었고, 그래서 서류도 안 된 곳이 굉장히 많았고, 되더라도 면접에서 내가 이 회사에 가고 싶은 마음이 충분히 어필되지 않아서 많이 떨어지기도 했어요. 정말 내가 이 회사에 가고 싶었나? 괜히 그렇게 가고 싶은 회사도 아닌데 괜히 지원했다가 떨어져서 내 자존감만 낮아지고 있는 건 아닌가? 라고 한 번쯤은 본인에게 질문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면접 준비 영상들을 보면은 사랑에 빠지는 것과 면접을 보는 것을 비유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저도 저 하나에 올인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지 마구잡이로 이 사람 찔러보고 저 사람 찔러보는 사람이랑은 연애를 하고 싶지 않거든요. 회사도 마찬가지로 나를 계속 바라봐 준 사람을 뽑길 원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그런 지원 동기나 이런 자기소개 부분들을 통해서 이 회사를 오랫동안 지켜왔고 이 회사에 얼마나 관심이 있으며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고 지금 여기까지 왔다라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보는 게 다 이 사람이 정말 나한테 올인할 사람인가, 아니면 뭐 GS도 찔러보고 삼성도 찔러보고 CJ도 찔러보고 이런 사람인가, 그걸 거르기 위한 과정인 것 같아요. 좀 더 신중하게 고민하고 여러 개를 막 쓰기보다는 물론 마음은 불안하겠지만 소수에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쓰고 지원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마인드 컨트롤에서 벗어나서요, 좀 방법적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특히 외국계 회사의 경우에는 한 대답을 하고 나서 그에 대한 증거 자료 혹은 그에 대한 이그젬플을 주는 걸 참 좋아하거든요. 하나를 대답하더라도 그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기소개를 하거나 아니면은 혹시 본인의 뭐 장점이 뭐라고 생각해요?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예를 들어 제가 했던 면접 답변을 부끄럽지만 말씀드리면, 네, 저는 피드백을 잘 수용할 줄 알고 그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한국의 한 홍보 대행사에서 일을 했을 때 기자님과 통화를 하는데 기자님께서 목소리가 너무 애기 같아서 그 담당자인지 몰랐어요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작은 피드백도 저는 수용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아마추어적인 목소리는 아무래도 나중에 업무의 신뢰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보이스 트레이닝 수업을 들어서 2달간 연습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피드백을 수용한 덕분에 지금 이 면접실에서는 조금 더 신뢰감 있는 목소리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Hello, my name is Lena Kwon, and I would like to describe myself as someone who is very open to feedbacks and is ready to accept it into my work life. For example, when I was interning at a PR agency, I received a feedback from a journalist on the phone that my voice sounded more like a child. I tried to receive this feedback and I enrolled into a voice training class for 2 months. Through this training, I learned how to use my voice properly and speak with confidence. Thanks to this, I am now able to speak with confidence and with professionalism in front of you in this interview. 이런 식으로 제가 피드백을 잘 수용하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했을 때 이거를 어떻게 제가 증명을 할지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옛날에 업무 경험을 살려서 어떤 피드백을 받았고 그걸 어떻게 수용했으며 지금은 내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하나를 얘기함으로써 인상을 팍 꽂을 수 있는 거죠. 다음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요. 많이 웃고 적극적으로 말하기입니다. 외국계 기업의 경우 가만히 있는다고 자기한테 일이 주어지거나 누가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거든요. 계속 자신이 여기 있다고 어필하고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어필을 해야 되는 업무 환경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사람을 선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혹시 질문 있으세요? 라고 했을 때 뭔가 제가 알아왔던 걸 질문함으로써 이 회사에 얼마나 관심이 있고 또 적극적인 사람인지 티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한 마케팅 팀 면접을 봤을 때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하세요 라고 말씀하셨을 때 지금 진행 중이신 SNS 캠페인을 보게 됐는데요. 이 캠페인의 한 댓글에 이런 반응이 있더라고요. 혹시 이런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혹은 지금 진행 중이신 이런 캠페인에 뭐 예를 들어서 그때 유행 중이던 BR 기술을 한번 접목해 보시는 것도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식으로 정말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가면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정확하게 알고 내가 이 부분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미리 생각해 본 거를 조금 티를 내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제가 면접을 할 때 제 자신한테 굉장히 도움됐던 부분을 많이 공유 드렸는데요. 오늘 제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외국계 면접 환경에서 조금 더 자신있게 자기 자신을 어필하실 수 있길 바라고요. 2020년의 면접 다 잘 보시고 축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좋은 기운 많이 받아가세요.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릴게요.